안녕하십니까, 강영천입니다. 저희들이 다이빙과 관련된 현기증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굉장히 많은 질문을 받고 있고요. 특히 약 5년 전에 제가 이 잠수의학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했을 때, 지금이라도 제가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는 그런 헛소리는 아닙니다만은, 저희들이 경상북도 포항시 거기 조사리라는 곳에 난파선이 하나 있었고요. 최근에는 그게 완전히 무너져서 이렇게 밑에 바닥에 앉았다고 들었습니다만은, 그 조사리에서 다이빙을 하고 이제 출소를 하려고 할 때 저희 집에 계시는 사장님 최효숙 트레이너님께서 갑자기 눈앞에 이렇게 모든 물이 핑 도는 것 같은 느낌을 느끼고 올라와서 그걸 느꼈다면서 이게 뭐지라고 그때 이야기를 했어요. 솔직히 그때는 제가 그 상황을 저도 겪어본 적이 없고 해서 잘 설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걱정되는 것이 고막이 터진 게 아닌가 싶어서 귀를 들여다보고 했는데 다른 이상은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특히 상승할 때 갑자기 이 도는 게 핑 돕니다. 이것은 거의 대부분이 이 이름도 기묘한 이압성 현기증입니다. 이 이압성은 우리가 어떤 압력 하에 있다가 그 압력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압력이 달라졌을 때 우리가 현기증을 느끼는 상황을 alternobatic, 바뀌었다, baric, pressure, 버티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이빙 관련되는 어지럼증을 정리를 하다가 이 이압성 현기증에 대해서 별도의 하나의 어떤 영상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미리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그게 뭔지 한번 설명드리고요. 얼마나 자주 이것을 사람들이 겪고 있는지도 문헌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오늘 원인 정상, 그 다음에 해결 방법, 이런 경우에 우리가 계속 다이빙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거 하고요. 예방할 수 있다면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압성 현기증이라고 하고요. 이것은 주로 상승할 때 발생합니다. 근데 가끔 하강할 때도 이게 올 수 있습니다. 중위에서 저희들이 상승할 때 되면 중위 안에 공기가 팽창하면서 이관을 통해서 빠져나가잖아요. 이것이 빨리 좀 빠져나가지 않고 귀 속에서 이게 팽창을 하면 이게 저희들 이 문헌에 보니까 약 60cm 정도, 즉 크게 압력이 변하지 않았는데, 그렇지만 못 빠져나가서 조금만 압력이 올라가도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즉 올라간 압력이 속귀에 자극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속귀에 있는 물이 핑 돌면서 갑자기 급작스럽게 주위가 휙 돌아갑니다. 이것이 이압성 현기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은 이제 역압착이 왔을 때 이제 당연히 이런 게 오겠지만, 이 역압착이 와도 뇌의 벽이 더 튼튼한 사람들의 경우는 이 역압착으로 고막이 터지는 상황이 와도 고막이 터져서 어지럽지 이압성 현기증이 오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 기전 자체가 좀 달라서 제가 별도로 한번 준비를 했어요. 전체 다이버의 약 4분의 1이 다이빙을 하면서 인생에서 한 번 정도는 겪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 상당히 조심하셔야 할 어떤 그 다이빙 관련 질환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합니다. 제가 이 그림은 꼭 관련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 지금 여러분이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이 다이버 뒤쪽에요, 이 고래상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저희들 그 SSI에 있는 진다영 트레이너가 토바타에서 이 사진을 찍었는데, 저는 이 다이버가 무슨 현기증이 있나, 왜 카메라 앞에 갑자기 머리를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정말 좋은 사진이 될 수 있었는데 이것을 망쳤습니다. 제가 그 진다영 트레이너한테 허락을 맡아가지고 이 사진을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다이버를 컴퓨터 그래픽으로 지워내고 이 고래상어를 넣어서 사진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것도 있긴 있습니다. 원인입니다. 제가 여기 칼로릭 테스트라고 적어놨는데, 이게 뭔가 하면요, 저희들이 귀 속에다가 고막이 튼튼한 사람에게도 아주 찬물로 귀에다가 넣으면 고막에서 그 냉기를 받아가지고 중이 안에 냉기가 들어가서 뇌의 액이 휙 움직이게 만드는, 그래서 뇌가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를 보는 어떤 테스트 중에 칼로릭 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과 같은 기전이라고 봐요. 온도가 아니고 압력에 의해서 이런 현기증을 일으키는 게 아니냐. 결국은 일단 이런 그런 자극이, 온도나 압력의 자극이 뇌액을 돌립니다. 이때 오는 것이 바로 이 현기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정상은 저희들이 사실 이 디스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진압력, 그 지적인 어떤 그런 뭐 감각이 없어진다거나 방향 감각이 없어지거나, 사실 이거는 다이빙에서 상당히 위험한 거죠. 사람이 여기 지금 구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구토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또 나도 불편하지만 내 주위에 있는 다이버들 상당히 불편하게 만들고, 막 근처에 물고기들을 막 불러들이고 하기 때문에 이 이압성 현기증에서의 증상 중에 이 메스꺼움과 구토도 자주 나타나고 상당히 난감해지는, 그래서 저희들 오픈워터 다이버 과정에서 꼭 교육해야 되는 것이 수중에서 구토할 때 대처하는 방법이죠. 당연히 호흡기 입에서 빼면 안 되고 호흡기 안으로 토사물을 밀어 넣어서 불어낼 때 다 빠져나가게 되는, 주위에 물고기들이 모여드는 것은 어쩔 수 없고요. 해결 방법입니다. 저희들이 특히 상승할 때 갑자기 어지러울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하면, 일단 약간 아래로 다시 하강을 합니다. 그래서 압력을 먼저 평형시키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관을 열어주는 것이 압력 평형 방법이잖아요. 상승할 때는 특히 좋은 방법이 코를 잡고 침을 삼키는 토인비 방법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관이 순식간에 열리면서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어떨지 모르겠는데, 귀 속에 이제 저희들이 바닷속에 물이 들이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귓구멍 입구에 있는 작은 연골 덩어리가 있어요. 이거를 말이죠, 이렇게 쥐고 안으로 확 밀어 넣으면 웨이드 속에 있는 물이 고막을 팍 밀면서 그 밀린 압력 때문에 중위 안에 있는 공기가 이관을 밀고 나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되어 있어서 소개는 해드립니다. 그래도 안 되면 뭐 발사를 하든지 나와 있는 많은 압력 평형 방법을 구사를 해서 귀 속에 증가한 공기의 양 혹은 압력을 이관을 통해서 밖으로 빼내야 됩니다. 과연 이 이압성 현기증을 제가 앓고 지금 수면에 올라왔는데 계속 다이빙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상황은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번 왔다가 한 1, 2분 지나면 소실이 됩니다. 그래서 전혀 증상이 없고, 즉 뭐 현기증 같은 게 완전히 없어졌고, 그 다음에 내가 물 밖에서 이렇게 해보면 압력 평형에 아무 지장이 없어, 이럴 때는 다이빙 하셔도 되는 걸로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이압성 현기증을 가졌던 분들이 그 두 번째 다이빙을 했을 때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가급적이면 본인이 생각해서 이것을 일으켰던 어떤 원인이
해소됐다고 판단하면 그때 다이빙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뭐 감기, 코막힘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이 웨이도를 막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꽉 조이는 후드 피하시고요. 귀마개도 당연히 뭐 다이빙 할 때는 쓰시면 안 되겠죠. 귀 속을 좀 깨끗이 유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귀 속에 귀지가 너무 많으면 이것이 귀 속에 상승할 때 압력 평형을 하는 것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지 같은 거는 제거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코가 막힐 때 압력 평형이 잘 안 되니까요. 그때는 다이빙을 피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어떤 이유로든지 내가 물 밖에서 혹은 하강할 때 압력 평형이 잘 안 되면 그날 다이빙 그만두셔야 됩니다. 이 상승할 때 이제 이런 문제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다이빙과 관련되는 어떤 현기증 중에서 그 상승할 때 주로 나타날 수 있는 이압성 현기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뭐 대부분 다이버들이 뭐 대부분이라는 말은 어폐가 있고요. 어쩌면 뭐 상당 부분에서 평생 동안 한 번 내지 혹은 여러 번이라도 이걸 겪을 수 있는 현기증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감기 때 다이빙 하지 마십시오. 여러 가지 이유로 다 감기 걸렸을 때는 다이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압성 현기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